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유쾌한 책 한 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요. 눈치 보지 않고 말 달리기 누구처럼 미란다처럼입니다. 미란다처럼 책의 제목처럼 책의 저자 이름이 미란다 하트인데요. 이름도 되게 마음에 들죠? 미란다 하트입니다. 하트인데 미란다 하트는 영국 출신이고 영국의 남부 출신인데 여성인데 키가 185cm예요.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이 저자는 특이한 게 이 영국의 유명한 시트콤인 미란다의 작가이며 공동 PD이기도 하고요. 주연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란다처럼은 저자인 미란다 하트의 미란다처럼은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윗옷을 훌러덩 벗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하게 보이는데 이제 이 미란다는 이제 전혀 야하지가 않고 유쾌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미란다처럼은요 영국의 시트콤인 미란다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옮긴 이는 이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목표 후원금을 모집을 했고요. 목표 후원금인 300만 원을 초과 달성해서 이 미란다처럼이라는 유쾌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책과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달리 쪽팔리는 상황을 이제 일상에서 쪽팔리는 상황을 창피한 순간에 대해서 수다 떨듯이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유쾌한 이야기 한 부분을 함께 하고 싶고요. 여기 뒤쪽에 보면 몰라도 되지만 알면 흥미로운 미란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미란다는 남다른 풍채 덕분에 종종 아저씨로 오해받는다. 두 번째는 어른들이 공공장소에서 말달리기를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멋지죠? 세 번째, 영국 전체를 4일 만에 자전거를 횡단하는 100만 파운드 기부금 모금 자전거 여행에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참여하여 기부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요. 시트콤 미란다를 찍은 후 스티비 역을 맡은 사라 헤드랜드와 휴가를 같이 보낼 정도로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미있는 다이어트 비디오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세계 최초 마라카스 다이어트 동영상인 마라카텍을 만들었고요. 꿈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코미디언이 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청소년 직업교육 캠페인인 스페어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내셔널 북 어워드에서 올해의 논픽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자인 미란다 커는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결국은 이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유쾌한 드라마 출연, 이러한 또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굉장히 멋진 여성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제 첫 챕터가 인생참이에요. 인생참인데 제가 일부만 유쾌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참,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가워요. 이렇게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을 선보이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까지 왔으니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아니면 눕든가요. 해변에 자리를 깔든지 침대에 파묻히든지 하세요. 베개로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짝짝짝. 참 잘했어요. 눈치 따윈 던져버리고 서점 바닥에 누워 짧은 휴식을 취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면 실례지만 좀 이상한 분 같군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 서서 이쪽으로 다른 사람의 혐오스러운 겨드랑이를 방어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심심한 위로를 보낼게요.
상큼한 아침을 구덩이에 얼굴을 처박은 채로 시작하다니요. 지하철만큼은 모르는 사람들과 멀뚱히 서 있어도 쩔쩔매거나 어색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인데 말이죠. 어쨌거나 서 있는 독자도 환영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했든 편하게 자리 잡았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벌써 두 번째 문단까지 왔고요. 와우! 이제부터 책 속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날 참이니까요. 그 전에 차와 비스킷으로 무장할 시간을 드릴게요. 카푸치노 한 사발과 머리통만 한 머핀, 굉장히 이렇게 큰 머핀, 영양가 높은 수프와 쇠고기 구이가 당긴다고요? 뭐 어때요? 자유롭게 즐기세요. 우리 앞엔 한 권의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즐기는 동안 허기가 지면 안 되니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예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쩌다 이 책과 만나게 되었든지 어떤 간식을 선택했든지 상관없어요. 저희 작가적 가슴으로 열렬히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은 이야기 왕궁에서 여러분은 가장 사랑받는 손님이니까요. 이렇게 넋이 나가게 멋진 책을 선택하다니. 서점서가에 쌓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여러분이 접어든 책을 보세요. 와우!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어때요? 공공장사라도 괜찮아요. 좋아요. 다 큰 어른들에게 말달리기를 전파했던 일처럼 여기에서 영국 시트콤 미란다에서 주인공 미란다는 말달리기를 즐겨하는데 고등학생 미란다가 학교 복도에서 말달리기를 하다가 선생님께 하는 말, 선생님 언젠가 직장인들이 다 이렇게 뛰어다닐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미란다처럼이란 시트콤이 궁금하긴 한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큰 어른들에게 말달리기를 전파했던 일처럼 사람들에게 재밌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이 저희 기쁨이랍니다. 혹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안경점에 들어가서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안경을 써보는 놀이도 재밌죠. 이런 재밌는 행동을 제가 이름 붙이기로 나만의 놀이 만들기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놀이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 우울함, 지루함, 외로움, 근태로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갑갑하지 않나요? 인생 참 그렇죠. 인생 참 살다 보면 자주 말하거나 듣는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이요. 한숨 끝에 뒤따라 나오기도 하고 박장대소하다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습관적으로 내뱉거나 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얼마 전 알고 지낸 지 10년 넘은 친구 니키와 바닷가에서 석양을 감상하던 순간이 생각나네요. 함께 나란히 앉아 앞을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꿈꾸었던 것 같은 것을 성취한 것을 돌아봤어요. 꿈꾸었던 것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러분들도 꿈꾸었던 걸 성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듯하실 겁니다. 저는 제 감정을 쏟아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뱉었어요. 인생 참. 그러고 보니 막내 동생이 아이를 낳았던 날도 기억이 나네요. 동생과 저는 30년 전 어릴 적에 함께 살았던 부모님 집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갓 태어난 동생은 아이를 바라보며 인생 참 하고 속삭였죠. 우리 모두 살면서 즐거운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해상한다는 것, 때로는 혼자 웃고 운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기쁨이나 슬픔을 나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아무리 멋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삶이 지독하게 혼란스럽거나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뜻도 담겨있죠. 인생 참 그렇죠. 그런 순간들, 중요한 사건들, 탄생, 죽음, 촉은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면 되니까요.
그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 이미 있는 셈이죠. 전통, 절차, 관례 같은 행동 규범이 존재하니까요. 나만 이상한가 싶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은 따로 있어요. 위에 말한 상황보다도 덜 심각하지만 분명 혼란스럽고 창피한 순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삐걱거리거나 넘어지는 순간이죠. 아주 현실적이고 흔하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몹시 당황스럽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다 깨어졌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도요,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닌 척하고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제 말의 요점은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이 딸꾹대는 순간이 힘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과 격식에 맞는 에티켓이나 뭐 그런 것들요. 저만 그런가요? 더 심한 상황도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은 저에게만 닥치나요? 데이트에 나갔는데 꽤 느낌이 좋은 날이었어요.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쳐다보며 나쁘지 않아 아가씨 하고 혼잣말을 하고서 위풍당당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화장실 휴지가 스타킹에 낑겨서 엉덩이 뒤로 계속 풀리고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리본 테이퍼처럼 소용돌이 치는 휴지가 레스토랑 테이블 위로 나풀거리는 장면 상상이 되세요?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를 위한 가이드북은 어디 있나요? 수천 년 동안 탄생, 죽음, 나이듦, 사랑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 쓰인 글들은 넘쳐나지만 반면에 사람을 한순간에 인간 화장지 리본으로 만들고 설레든 연애 감정을 뭉개버리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려주는 책은 눈시코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책으로 써서 어쩌자는 거야? 동네방네 창피한 얘기는 하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를 많이 볼 것 같진 않은데. 잠깐만, 지금 인생이 부끄러운 순간의 연속이라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인생 정말 찌질하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으면 해서 그러면서 다들 덜 외로웠으면 해서 이 저자의 발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아 맞다. 데이트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데서 방해를 받았었죠. 그래서 옷에 휴지가 낑긴 줄도 모르고 이제 가다가 위풍당당 걸어가다가 휴지가 계속 그냥 이렇게 줄줄줄 풀리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리고 혹시 술에 취해 우체통을 자기야 라고 불러본 적이 있나요? 전 뚱뚱한 남자친구가 빨간색 겉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해서 껴안고 키스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남자친구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우체통을 끌어안고 비벼대는 기괴한 장면을 숨죽이고 바라봤죠. 이런 상황, 화장실 휴지 프레이드 같은 일들은 꽤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설마 저만 그런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이런 순간을 견뎌내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바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숙제죠. 여러분도 괴로운 순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돼서 잠들지 못한 적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럴 거죠. 다들 그런 적은 있어요. 그죠? 18살 때는 항상 좌절을 겪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재빨리 변명하기 바빴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완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음을 터뜨리기 전에 재빨리 이렇게 말해버렸죠. 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트리플 점프를 연습 중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저와는 달리 사람들은 모두 순조롭게 잘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 바베큐 파티를 하는 이웃집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다들 뜨들썩하게 웃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그 파티장 안에 소시지 바베큐를 씹으며 앉아있다가 의자가 잔디 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복잡한 장소에 혼자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잔디 밑으로 의자가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항상 기분이 묘해요. 도망치고 싶어서일까? 제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으면 하고 버텨보지만 예의 없이 의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죠. 바닥에서 올라다본 의자는 마치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위 앉지마 뚱땡아! 무리한 피크닉 의자 같으니. 18살 때까지는 바베큐 파티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을 못 봤다는 게 문제였죠. 단 한 번도요. 저는 그저 부러움과 비참함을 느끼며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거리낄 것 없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파티를 즐기는데 아무런 어색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실은 다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으며 속으로는 그냥 집에서 편한 바지를 입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미란다처럼은 이제 유쾌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겪는 찌질한 이야기, 경험하는 이야기, 창피한 이야기를 이제 유쾌하게 하면서 당신만 그렇고 이제 미란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이러한 이제 일상에서 이러한 순간을 가진다는 걸 함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럴 때 유쾌하게 또 넘어갈 수 있는 또 재치있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짠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저자인 미란다 하터의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그런 스토리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찌질해도 유치해도 괜찮아.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찌질해도 유치해도 괜찮아. 어른이 되는 것은 내일부터. 그래서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남들처럼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쪽팔리는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건 뭔가 이상해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에 익숙해지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게 뭐 어때요? 이게 바로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제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사건건 눈치 보고 세상의 틀에 자신을 우겨넣는 게 지겨워진 사람이라면 이런 미란다처럼 같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쾌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조금숙TV였습니다.